야당으로 민주당으로 한번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 출석 직전까지 총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재판에 2주 만에 출석을 했는데, 자, 우선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변호인이 비일 변경 신청서 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 오늘은 예정보다 재판이 일찍 끝났어요. 유동규 증인이 코로나 걸렸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오후에는 증인 신문을 못하고 끝났는데 29일 날 또 나오랍니다. 선거 기간에 2일 날도 나오고 9일 날도 나오라는데 참. 이게 뭐 검찰이 노린 걸 테니까 할 수 없죠. 대선에서 진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대선에서 진 죄값 치르는 거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껄껄껄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주호 대변인, 일단은 총선 일정 때문에 일단은 계속 불출석을 했고, 일단 재판부가 강제 소환하겠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이제 이 대표가 좀 어제 법정에 섰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어쨌든 다른 일을 다 떠나도 굉장히 총선 치른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1년 6개월간 그 이재명 대표님 일정 관리를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다만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그 수십 명의 검사들이 달라붙어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한 수사는 저희는 표적 수사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재판에 이재명 대표를 묶어놓는 이런 행위가 정말 정치 검찰의 치졸한 민낯이다. 검찰 편향 언론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걸로 보고요. 저는 좀 이재명 대표님이 짠하고 해도 너무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김주호 대변인은 정치검찰 표현을 쓰셨는데, 정광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 하루 전날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거든요. 지금 재판장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아닙니다. 사법부에서 법원, 판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진 죄값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 대선에서 진 죄값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에 따른 죄값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의혹에 연루되지 않고 피의 사실이 없다면 재판장에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재판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게 일종의 대선 불복 아닙니까?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대선에서 진 죄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네, 김주호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기 대선에서 이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디올백, 샤넬 화장품 뇌물 의혹 등 숱한 범죄 혐의에도 수사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김혜경 여사도 최근에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 빼고 대부분 수사 중이나 구속 재판 중인데요. 대통령 장모님 빼고 대선 당시 범죄 의혹,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인사가 누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검찰의 불공정한 내로남불 수사농단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과 그 가족이 짠하고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좀 적어오신 것 같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자,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후보를 뒀던 이 대표는요, 재판에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두 사람 목소리 한번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276조에 보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진 의원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 사법 리스크 화살을 검찰에게 돌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요, 나 없어도 이 재판 전혀 지장 없다. 이거는요, 사법부에 대한 우롱이고요. 또 피의자로서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선거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재판을 좀 연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요. 네. 사법부에 제가 오히려 주문하고 싶은 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원칙을 계속 견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선거 기간에 그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묶어둔다라는 표현도 아까 이 대표가 하시는 것 같던데 뭐 앞으로 또 다루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5원대 유세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조마조마 불안해요. 아마 저뿐 아니고 그 민주당 후보들도 대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불안감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공천받는 과정에 이 대표에게 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저런 말을 안 했겠지만 앞으로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우리 당 대표님은 그냥 개항 의뢰에 집중하시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지금 계속 하루하루 그 발언 수위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계신데 저건 아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의식해서 네. 저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재판이지만 검찰 때문에 법정에 섰다. 일단 검찰과 법원은 우리 사회의 제도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따르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거는 저는 뭐 동의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부정부패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혐의 내지는 의혹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법무부 장관 출신이 사실상 범죄 잘하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미 그러면 그 분야는 불공정한 분야가 돼버린 것인가. 왜냐하면 공정하다면 범죄 혐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저는 맞다. 법조인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그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울산 그 김기현 시장 그 압수수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그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합니다. 왜? 그것이 사법자재예요. 사법자재. 왜? 국민과 미래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사법부는 되도록이면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사법자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법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마지막 결정을 하는 비토 플레이어입니다. 예? 거기서 결정되면 모든 게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자재라는 걸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뭐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뭐 감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다 옳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선거인데 여야 대표들이 입에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남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도 중국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던데 장가 기자, 어떤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조명하고 있죠? 우선 이 남미 국가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네. 최근에 남미 국가들을 많이 소환을 하는데 사실 여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아르헨티나는 정치가 후퇴해서 망했다. 또 브라질은 사법 독재, 검찰 독재로 추락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칫 잘못하면 저는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 잘 살던 나라.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리잖아요. 그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정말로 망치다시피 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세상이 전쟁의 위기로 갈 수도 있고
지금도 망가뜨려버린 파탄난 민생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정말 잘 살다가 파탄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는 회개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의 예시입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게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뜻하는 이 씨에씨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 20일 충남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도 좀 잘 지내자 이런 의미로 한 발언이었는데 좀 표현 수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네,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이를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가 됐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누리꾼들도요. 이재명 대표를 똑똑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종강대 대변인, 일단은 중국 네티즌들이 좀 이 셰시의 발언에 반색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한 자세에 대한 어떤 불만의 토로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걸 이 대표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일단 표현한다. 이런 네. 방식인데 중국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 다 관영 매체죠. 이 처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한 이틀 지나서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발언이 중국의 외교 정책에 자신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충분히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사로 썼을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양안 문제 또 중국과 대만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셰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엄혹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치동맹 또 시장경제,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히 중국이 어떻든 대만이 어떻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다 이런 말만 해갖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제 질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 매체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짜오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 큰 사람에게 대들어서 이렇게 까분다 이런 의미예요. 예.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폄훼하고 얕잡아서 쓴 표현인지 이런 자간의 숨은 의미까지 한번 우리 국민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 질서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김주호 대변님, 일단은 여당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를 좀 조롱거리 만들었다, 외교 참사다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국 양안 문제에 왜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쟁 나면 참전이라도 할 생각인가요? 정말 저는 되묻고 싶고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에 최전선에 쓰면서 어떤 대중국 전선에 우리가 한국이 최전선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어요. 또 일본은 이에 반해서 병참 기지로 분류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금융 투자의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왜 다른 나라 문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 리스크를 높이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러시아가 부러운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들이 따끔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치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